안녕하세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안병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왜 도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또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우리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75%에서 80% 이상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 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도시들이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환경도시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몇 가지 개념 규정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농촌에 비해서 인간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만들고 또 집적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생태계보다는 인공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도시인데요. 사실 자연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죠. 자연이 제공해주는 뭐 물이라든가 또 자원, 또 식량 이런 것들이 없이는 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자체도 자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 인간도 살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이 삶의 기반 자체가 이제 자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일만 하면서 공부만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또 공부를 하다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연 속에서 쉬면서 우리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고 편하게 정서적인 측면에서 좀 풍요로운 그런 그 여가를 즐겨야 되는,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연, 우리가 이제 도시는 자연보다는 사람 위주의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도시 건설 과정에서 사라졌던 자연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환경도시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도시가 아마 환경도시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인류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도시에서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75%에서 80%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서도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원이 순환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폐기물,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들은 그 쓰레기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땅에서 제공을 해준 것이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많은 지하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적게 배출하고 또 쓰레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 쓰레기가 자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뭐 재활용할 수도 있고 재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 도시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이 순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또 쓰레기 배출을 이제 줄이는 그런 방향이죠. 마지막으로는 요즘 들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환경 도시는 그냥 환경 정책만 잘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의 시장님이라든가 군수님 또 의원님들 몇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정책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정책 결정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포함해서 시민들이 활발하게 아이디어도 내놓고 또 그 정책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또 그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이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도시 컨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그 컨테스트에서 그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도시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또 자원이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도시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도시를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환경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속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실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지구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 도시의 주인은 바로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와서 어떤 집을 대하는 것과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에 살림살이를 하고 집을 가꾸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 내 주변이 바로 그 내가 살아갈 공간이고 또 내 후손들이 계속 살아갈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뭐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그 세계적인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기전력. 이 대기전력은 전기 먹는 흡혈귀라고 하죠. 우리가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플러그를 빼지 않고 콘센트에 그대로 꽂아두기 때문에 낭비되는 그런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런 전기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으면서도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현명한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이 대기전력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대기전력을 잘 차단하기만 해도 50만 킬로와트 급의 발전기 한 기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죠. 또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전기요금 4천억 원 정도, 4천억 원이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 불우한 학생들을 도울 수도 있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낭비되는 대기 전력을 차단해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략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
휴대폰을 지금 사용하고 계실 텐데 휴대폰은 충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충전이 다 된 상태에서 계속 콘센트에 이 휴대폰 충전기를 꼽아 놓게 되면은 이 가정에 이제 충전기 한 5개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3,000원 정도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다 된 상태에서 그냥 꼽아 놓기만 해도 3,000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3,000원이 뭐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불필요하게 이 3,000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렇지만 조금 신경은 좀 쓰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나무를 많이 심고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도심 옥상에서 그 도시농업을 하는 도시농부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도시농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농부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옥상이 없는 아파트라면은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 속에서 혹은 우리가 이제 상자 텃밭이라고 하죠. 상자 텃밭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것은 그것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장지오노라는 분이 이 원작자인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우리 뭐 30분짜리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소개가 됐는데요. 그 나무를 심었을 때 황무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집 안에서 채소를 키우고 식물을 기른다는 것이 이 숲을 만드는 데까지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수십만, 수백만 가구가 전부 다 이 베란다에 그러한 그 상자 텃밭을 가지고 도시농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이 숲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맞먹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식물을 키우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죠. 우리가 뭐 안전한 채소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집안에 식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를 만들어내는 산소 공급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죠. 세 번째는 물을 아껴 쓰자는 건데요. 물을 아껴 쓰자 그러면 고리타분하다 뭐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물 아껴 쓰는 것도 그렇게 뭐 불편한 일은 아닙니다. 뭐 낭비되는 걸 좀 막자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치질 할 때 그 물을 계속 나오게 하고 양치질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양치질 할 때는 그걸 잠깐 내려놓고 하다가 다시 이제 입을 헹굴 때 물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물을 아낄 때는 물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발자국은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그게 동식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뭐 휴대폰과 같은 어떤 제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가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의 물을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척도가 바로 물 발자국입니다. 이 장미 한 송이 우리가 이제 선물을 많이 하죠. 근데 장미 한 송이를 만드는데 장미 한 송이 무게가 한 25g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장미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7kg에서 13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0배에서 520배 정도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 커피 1kg을 만들어내는데 220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요. 또 소고기 1kg을 만들어내는 데는 16,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전혀 뭐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소고기를 좋아하는 아마 학생들도 있고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소고기를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좀 그 먹는 것을 좀 줄여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도 그 권유하지 않아요?
건강하려면은 고기보다는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몸에도 도움이 되면서 또 물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물 사용량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네요. 또 한 가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군가가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낭비되는 돈이 2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25조 원이면 정말 뭐 못할 게 없는 정도의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것이 다 낭비돼서 그냥 버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오염물질이 돼서 다시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은 먹을 만큼만 음식을 만들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또 남는 쓰레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료가 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농업 부분의 어떤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MW를 실천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BMW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돈이 없는데 BMW 같은 고급 외국 차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BMW는 버스의 B, 메트로 지하철이죠. 메트로의 M, 그 다음에 걷기 월크의 W를 따서 BMW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겠지만 적이면 가까운 거리는 걷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도시는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창밖을 내다보시면 우리 도시의 많은 공간들이 자동차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뭐 주차장도 그렇고요, 뭐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이나 걷고 자전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지구를 살릴 수 있고 또 몸에도 건강에도 또 좋은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주인이고 도시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실천을 해나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환경 수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